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입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속출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대 상황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정시 모집이 끝나고 다시 확인해봤더니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을 모두 채운 대학은 7곳에 불과하고 정원의 10%도 못 채운 대학까지 나왔는데요. 아직 추가 모집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됩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십여 % 선발대학 등 3곳을 제외한 대구 경북 19개 대학의 정시 모집 현황입니다. 대학에 따라 미충원율이 90%를 넘는 등 정원의 절반도 뽑지 못한 곳이 5곳이나 됩니다. 미충원율이 10% 이하인 곳은 정원을 모두 채운 디지스토와 대구 교대 포함 7곳에 불과합니다. 19개 대학 평균 미충원율은 27.9%로 10명 가운데 3명꼴입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모집과 충원 비율을 비교하면 지역 대학의 약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국 산재대학 모집 중 대구 경북 산재대학 모집 비율이 11%인데 비해 이번 추가 모집 비율이 전국 대비 17%로 높았기 때문에 대구 경북 대학의 신입 충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입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6.3%나 적어 신입생 선발이 아니라 모집으로 버티기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대학들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생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다 통합형 수능에 따른 이과 강세와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가 제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시즌이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완전히 서울 쪽으로 가려고 수도권 가려고 하니까. 이번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오는 28일까지 마지막 학생 충원 기회인 추가 모집을 합니다. 수시에 합격하지 않았고 정시에서 지난 17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모집 역시 상위권 대학으로의 연쇄 이동으로 상당수 대학은 대규모 미충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자 신부가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소식 대구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이 신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양관희 기자 취재했습니다. 한국 SOS 어린이 마을은 천주교 대구 대교구 산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모 신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2018년 9월 경북 포항에 있는 법인 교육관 식당에서 이 신부가 신입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였습니다. 당시 이 신부는 옆자리에 앉은 20대 신입 여직원 신체를 만졌습니다. 해당 직원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자 다시 오게 한 뒤 이번엔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술을 따라줬습니다. 또 다른 20대 여직원 신체도 여러 차례 강제로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에게 나도 여자 좋아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금까지도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잠을 잘 자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김영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신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취재진에게 문자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죄라는 이유를 양형 사유로 밝혔는데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신부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습니다. 원고, 피고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신부는 대구 MBC 보도 뒤 1년 6개월 넘게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천주교 대구 대교구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시민 신고에도 경찰이 놓쳐버린 금은방 강도 상해 수배자가 사흘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와 7곳 경찰서 등 5개 경찰서 인력을 투입하고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달아난 40대 남성 김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거주지와 주변인 등을 탐문하고 있지만 소재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경남 거창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위협해 다치게 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수배 중이던 지난 19일 김 씨는 경북의 한 PC방에서 강도 사건을 계속 검색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에게 덜미가 잡혔지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눈을 파는 사이 또 달아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7월 대구 주요 정수장 정수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여러 차례 보도해 녹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4대강 사업 지지단체 회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자와 교수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명백한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7월 말 대구 주요 정수장 3곳의 정수에 대해 녹조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지 관련 분야 권위자인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맡겼습니다. 검사 결과 매곡과 문산, 고산 정수장의 정수에서 녹조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에서 0.281 ppb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미국 환경보호국의 아동 허용치 0.3 ppb에 근접한 수치인데 캘리포니아주의 허용 기준치 0.03 ppb보다 7.5배에서 9.3배나 높습니다. 보도 이후 낙동강과 가까운 달성군 지역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녹색 물질이 낀다는 제보까지 잇따르면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해당 수돗물 필터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남세균이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을 그러니까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었습니다. 즉 그 가장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교수의 검사법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자체 검사를 해 마이크로시스틴과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문화방송은 경북대학교 NGS 센터에 최첨단 유전자 검사법인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마이크로시스티스, 즉 남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 방법은 남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뿐만 아니고 그게 몇 마리가 어떤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럼 전체 세균 중에서 얼마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이제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 2% 정도가 남세균인 걸로. 대구문화방송의 이딴 보도에 4대강 국민연합 회원 20여 명은 이승준, 신재호 교수와 대구문화방송 기자 2명,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MBC 방송기사를 통해 낙동강에서 취수한 수돗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대구시 등 일반 수도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석 달간의 검토 끝에 혐의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각하한 거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가지고 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자체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감시와 비판은 언론과 시민사회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고 단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의 노인 요양시설인 정혜원이 지난해 노조 설립 등을 이유로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조는 위장 폐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의 원장이 장기 요양급여비 수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청 앞에 대형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시설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돌연 폐업을 선언한 노인 요양시설 정혜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입니다. 노조는 위장 폐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설 측은 폐업 절차를 이어갔고 결국 50명 가까운 요양보호사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너무 좀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저희들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한번 뭉쳐봤는데 이 시설의 원장은 불교 기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법인 산하에는 정혜원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여러 개 있습니다.
포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장기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딴지 깎는 걸 한번 봤고 그 외에는 이제 안 보시더라고요. 원장실에서 근무하는 거는 못 봤어요. 조사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장이 노인복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기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케어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내부에 있던 종사자들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라. 이렇게 받아간 금액은 약 2년 반 동안 3억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혜원 측은 부당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르신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들을 허위로 배치한 것도 아니었는데 시설장이 외근이 많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청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의를 신청한 거고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포항시는 정혜원의 폐업 신청을 반려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혜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노동조합이 진정을 제기한 임금체불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이 불법 남획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로 경기마저 위축되면서 어민과 상인의 고민이 컸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덕 대게축제가 4년 만에 열리면서 대게 홍보와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에서 싱싱한 대게를 건져 올립니다. 곧바로 크기별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대게 중매 상인들이 몰려들어 경매를 시작합니다. 가장 크고 품질이 좋은 대게는 한 마리에 20만 5천 원에 낙찰돼 평년에 비해 20%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겨울 대게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코로나 여파로 소비도 줄면서 대게 어민들과 상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덕 지역 대게 위판량은 18톤에 그쳐 1년 전 30톤에 비해 60%에 불과하고 위판 금액도 4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어획량이 60%밖에 안 되고 배에서 드는 경비 자체는 작년에 1.5배가 들고 상인들도 어렵고 어획량이 없어서 배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체 대게 어획량도 10년 전 연간 2,000톤이 넘었지만 지난해 1,500톤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된 영덕 대게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 영덕 대게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영덕 3사 해상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면 축제로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영덕 대게의 참맛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한편 울진군도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후포항 일대에서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며 아쉬움을 남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현재 일본 오키나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시즌 막바지에 박진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전력 보강은 없었는데요. 이번 시즌 반전을 위해서 어떤 카드가 필요할지 오키나와 현지에서 석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토브리그 삼성이 거뒀던 가장 인상적 성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KBO 리그 정상급인 외국인 선수 3인방을 모두 잡은 대목입니다. 수치보다 더 인상적인 투구로 기대감을 더하는 1, 2선발 뷰캐넌과 수아레즈. That's not something that comes easily given to a starting pitcher, especially with the caliber of pitchers that we have on our team. So being named an ace or having that title, I take a lot of honor in it, but I also take a lot of responsibility in it. As a team, we weren't winning as much as we need to. My job is to get quality starts. And as far as I get quality starts, I'm helping the team to win. And that's what I'm looking for.
피렐라도 빠르게 몸을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Ya se siente bien, ¿sabes? Lo más importante que ahorita estamos unidos al equipo, puede llegar a tiempo y me siento muy bien hasta ahora. 외국인 선수들이 검증된 카드로 팀 전력의 핵심이라면 삼성의 또 다른 가능성은 퓨처스 선수들입니다. 1군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2군 선수들의 캠프의 긴장감은 2023 시즌 삼성의 히든 카드. 1군과 2군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서 선수단 이제 2군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뭐 동기부여 이런 마음도 큰 것 같고 훈련의 이제 성과도 좀 굉장히 좋았다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퓨처스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꾸려진 스프링 캠프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가 2023 시즌 삼성 부활의 열쇠입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오늘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습니다.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은 5년짜리 무도한 권력에 충견이 되어버린 어둡고 불의한 검사,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는 깡패가 되어버린 검사만이 가득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3번에 거듭되는 소환조사에 응했음에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